시작을 할게요. 어쨌든 오늘 뭐 3월 개강이래요. 근데 우리가 개강의 느낌이 별로 없고 어차피 연속반이어서 우리가 그 1월 시작할 때 신정 연휴 있고 교육학보다 개강을 조금 교육학 먼저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원의 입장을 그런 건 잘 받아들여요. 어쨌든 나중에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1, 2월 다 하고 나서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 2달을 합치면은 9주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8주 부지런히 하고 한 주 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16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지금 한문총 2권이 끝나는데. 근데 2권을 뭐 아주 샅샅이 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2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무슨 뭐 어문 규정도 있고 그리고 국어사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뽑아서 하는 거 있지만은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하나도 안 놓치고 하려고 종이 받다가 빈 받다가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8주를 같이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수업의 패턴을 좀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딴 거 할 때는 아이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샅샅이 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좀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로 안 보고 9쪽 모아찍기가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면서 본 거고 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예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종이로 보는 경우는 없죠. 중세국어 종이로 보면 여러분들 졸리기만 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는 오늘 이제 3월이라 개강을 맞이해서 이제 같이 하시게 된 분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형태론 끝부분부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러분들 문장론은 오늘 딱 시작했어야 되는데 의문 형태 더한 거랑 문장 의미 더한 거랑 전자가 시간이 사실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형태론이 마무리가 되고 문장론 들어갈 동 말동하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수업의 차례는 여기 서술격조사 2다부터 시작을 해서 관형사, 뭐 부사, 뭐 그 뒤에 감탄사 됐고, 그다음 조사와 어미 보고 그럼 형태론이 끝나요. 진도는.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죠. 기출문제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기출문제집 가지고 오셨고 기출문제 비문 받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론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 오늘 2가지가 나갔습니다. 한문총 빔 나갔고 보충빔 나갔고 근데 문장론도 아이고 이 책이 어찌나 불친절한지 내가 주말 내내 들여다봤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보충빔 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형태로는 보충빔을 쫙 보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다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고 문장론 그거 없어요. 문장 성분 부분은 아예 그냥 보충빔으로 쫙 보고 한문총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맨땅 헤딩하는 책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이제 그 부대 설명이 길어지니까 아유 뭐 아예 뭐 근데 여러분들 문장론을 기본 빔에서 문장 성분 서술어부터 나와 있던가? 서술어부터 저 뒤에 피동사동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만 보고 한문총 들어와서 문장 성분 보고 그리고 또 뭐 문장 종결법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여러분들 우리 문자와 말소리 의문론 기출 풀고 그 다음에 형태론 들어가면 돼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주변 인자하게 생긴 사람한테 사태를 잘 물어보시고 자 들어왔습니다. 세부목차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잠깐만 보시겠어요? 내가 안 가져왔어. 자 어쨌든 뭘 이으려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3.3.3이 동사 효용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안 하려고 어쨌든 차분하게 이렇게 좀 억누르면서 했는데 동사 효용사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 불규칙이었죠. 근데 그게 이 책에 또 아주 불성실하게 나와가지고 기본 빔에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형태론이 끝나니까 현대가 중세는 형태론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도 한문총에서 내가 이 그 동사 효용사 규칙 불규칙을 봤더니 어머 어쩜 이렇게 알아먹기 힘들게 해놨어요. 이거는 한문총은 여러분들 책이 거의 수학을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구구단을 주는 게 아니라 정석을 주는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치고 중세국어의 규칙 불규칙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고 그냥 툭툭 하나씩 꺼내가지고 얘네들이 현대국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패턴을 잘 쫓아와야 돼요. 지금 중세국어 한문총도 이 패턴 그대로 쫓아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품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체언한다 그러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고 나서 용언한다 그러고 동사, 효용사 요거 끝나고 나서 수식언 한다 그러고 관형사, 부사를 보잖아요. 아니 얘는 여기 왜 들어오냐고. 2단은 여러분들 서술격 조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목차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동사, 효용사, 용언 보고 그 다음 수식언에서 관형사, 부사 보고 그 다음 독립언, 감탄사 있죠.
제 마지막 자존심으로 여러분들 감탄사 수업 안 한다 그랬죠. 감탄사. 그 다음에 이 우리말 문법론이나 이 한문총의 특징, 조사하고 어미를 너무 묻고 싶어 하잖아요. 이 부분은 품사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미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조사로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는 단어고 어미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도 얘네 둘은 우리말에서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정말 뼈대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 둘을 자꾸 같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 뒤에 여러분들 조사 파트가 있잖아요. 글로 가야 되는데 이 책은 별 설명 없이 이다를 동사, 형용사랑 같이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유가 뭐냐면은 동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이다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보면은 조각조각 공부하는 거잖아요. 동사 보고 동사 마스터. 형용사 공부 끝났어. 서술격조사 이다 공부 끝났어. 그 다음 관형사 하나하나 띄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아니 얘는 여기 왜 들어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처음에 현대국어 그 한문총만 볼 때는 이다를 여기다 왜 넣었지? 그러고 나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할 때 쟤네들이 형태 변화가 있으니까 같이 묶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가 중세국어 책에 있더라고요. 한문총 2에 중세국어에서도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를 냅두고 이렇게 묶는 이유는 얘네가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같이 묶어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요? 우리말은 서술어 중심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은 서술어가 문장에서 중심이 되고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논항 내지는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를 그래서 또 그렇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 센다 그래요? 서술어에 자릿수 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술어가 우리가 문장을 딱 마주보고 있을 때 서술어가 이쪽에 있고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인지 주어 보어인지 주어 목적어 필수부사어인지 얘네들이 왼쪽으로 가지치듯 뻗쳐나가기 때문에 우리말을 무슨 분지 언어? 아이고 한 글자만 채우면 돼요. 좌분지 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이 묶인 이유입니다. 여기다 그냥 같이 써놨는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다는 얘로 봐야 돼요. 자, 이다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다는 여러분들 지금 119페이지 지난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패턴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피고 계시죠. 11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다의 품사에 대한 논의를 보고 이다는 여러분들 지금 서술격 조사예요. 근데 그거 이상의 또 뭐 여러 가지를 이 책에서 요구를 해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동사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동사에 편입을 시키든가 형용사에 편입을 시키라고. 그래서 얘네랑 같이 묶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서술격 조사이든가 아니면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스러운 면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다의 품사에 대한 논의고 자, 그 다음 2번 찾으셨죠. 이다의 특성. 지금 구품사가 다 이렇게 오잖아요. 이다의 특성, 뭐 동사의 특성, 형용사의 특성, 명사의 특성 그러면 다 형태론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의미론적 특성 그렇게 3개 보게 돼 있잖아요. 패턴 얼른 잡으시고 그러고 나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볼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이다의 품사에 대한 논의 그러고 나서 이다는 조사 이게 아니라 이다는 조사? 조사인가? 이거죠. 자, 보세요. 이것은 호랑나무, 호랑가시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호랑가시나무 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호랑가시나무 이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 같은 경우는 누구 뒤에서 잘 생략이 되는 거예요.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는 수시로 생략이 잘 돼요. 근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호랑가시 나무다 그러든지 호랑가시 나무 이다라 그러든지. 자, 학교문법에서 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본 거는 자, 이다 바로 앞에 있는 호랑가시 나무를 전체 문장에 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술어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죠. 철수 밥 먹는 얘기 어딨냐? 여기 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할 때 이 가 있죠. 얘가 주격조사인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철수를 이 문장에 뭘로 만들어주니까? 주어로 만들어주니까. 얘가 목적격조사인 이유는 얘를 이 문장에 뭘로 만들어주니까? 목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얘는 얘를 이 문장에 뭘로 만들어주니까?
서술어를 만들어주니까 얘가 주격조사고 얘가 목적격조사고 얘가 서술격조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만든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이것도 타당성이 굉장히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조사라는 애는 여러분들 불변어여야 되잖아요. 형태가 변화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형태를 변화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다는 조사, 조사인 이유, 서술격 조사라고 얘기하는 이다 앞에 있는 애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자 그거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개가 붙은 단어를 주어로 만들고 목적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근데 얘가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활용을 하니까 이다는 이번엔 아까는 조사였죠. 이번에는 용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지정사일 수도 있고 있는데 자 지정사라는 건 여러분들 앞으로 얘기가 조금 나오기도 하겠지만 지정사라는 건 좀 전에 철수는 학생이다 라고 만약에 했으면 호랑 가시나무 너무 길어. 철수는 학생이다 그랬으면요 이다가 앞에 있는 애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제 지정사설은 여기서 별로 얘기를 안 꺼내고 이다는 여기서 동사 또는 형용사 이런 용언의 일종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러면 동사냐 형용사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한번 했죠.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저런 어미를 넣어보면 자 받침 어간에 받침이 있는 동사 먹다 가지고 해보세요. 먹다 현재 먹는다 먹는구나 너 지금 밥 먹느냐 밥 먹는 돼지 밥 먹어라 우리 밥 먹자. 자 어간에 받침이 없는 동사 그냥 하다. 자 하다를 현재로 하면은요 얘는 안 되지만 한다 너 지금 공부하는구나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학생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공부하자. 자 형용사 예쁘다 가지고 해보세요. 지금 예쁜다 예쁘는다 꽝 예쁘는구나 꽝 걔 예쁘느냐 꽝 이 느가 못 들어가잖아요 형용사에. 물을 때는 걔 예쁘냐라고 물어봐야지 예쁘느냐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엄마 집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무슨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동사의 기질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우리 뭐 갖고 했지? 예쁘는 인형 안 돼. 너 이제 좀 예뻐라. 정말 그런 말 하고 싶지만 문법적으로 안 돼. 이것도 하고 싶죠. 우리 성형외과에 가서 같이 예쁘자 이것도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요런 어미는 동사의 판별 기준. 동사는 얘네들이 다 되고 형용사는 얘네들이 안 되거든요. 자 철수는 학생이다 가지고 해보세요. 철수는 학생인다 꽝 철수는 학생 있는다 꽝 철수는 학생 있는구나 철수는 학생 이느냐 안 돼. 학생 이어라 학생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다는 형태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용언으로 보자면 동사보다는 뭘로 보는 게 낫다? 형용사로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라면 또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의존 형용사라고 불러야 된다. 왜? 그냥 형용사라고 보자니까 철수는 학생이다. 자, 인형이 예쁘다. 여러분들 얘가 형용사예요. 전형적인 형용사. 아 그럼 띄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이랑.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 성분 뒤에 조사가 따로 붙어야 되고. 얘는 여러분들 얘가 형용사인데 얘랑 왜 붙였어. 그러니까 선행 체언과 띄어쓰기도 안 해.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아까 나무다 이런 것처럼 생략도 잘 돼. 이가. 근데 보통 형용사에서 여러분들 앞말이 뭐인지에 따라서 생략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얘 격조사를 붙일 수 없는 점. 얘 보세요. 예쁘다. 앞에 선행 체언하고 띄었어야 되죠. 선행 체언 뒤에 조사 붙어야 되죠. 얘 탈락될 수 있는 자음 모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서술격 조사는 띄어쓰기도 안 해. 만약에 이게 나무라면은 나무다라고 탈락돼. 앞에 있는 선행 체언 뒤에 얘는 격조사 못 붙여. 이렇게 따졌을 때 얘는 완전한 형용사는 못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형용사는 못 되니까 앞에 있는 체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형용사인 척하는 의존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도 지금 하나의 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존 형용사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니까 의존 명사만 해도 우리말이 복잡한데 의존 형용사는 또 웬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안
지정사로 보자. 이거예요. 학생이다. 철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요. 철수를 학생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사. 지정사는 여러분들 낱말 두 개예요. 보면. 요거 보세요. 이다는 부정을 만들면 아니다가 되죠. 그러니까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이다의 역할이 철수가 학생이 아닌 걸로 지정을 해버리죠 또. 그러니까 이다. 그것의 부정어 아니다. 요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지정사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부담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만의 품사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정사, 명사, 대명사, 수사, 지정사 할 때는 말씀 사자 쓰는 건데 접두사, 전미사 할 때 사자는요. 말사자 쓰잖아요. 다르죠 사자가. 지정사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의 사예요. 그러면 얘는 품사가 하나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품사 하나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 다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자. 그러면은 말이 참 잘 돼요. 서술격 조사가 붙어있는 어조를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로 만들어주니까 내가 밥을 가나 을 하고 마찬가지 이치예요. 그래서 조사라고 보자니 얘가 활용을 하고 형태 변화를 하네? 에이 그러면 용언이라고 볼까? 그랬더니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 같아. 근데 완전한 형용사로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의존 형용사라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쓰러워. 자꾸 아닌 거를 기라고 우길라 그러다 보니까 막 수식어가 막 붙는 것 같잖아요. 의존 형용사는 또 뭐람. 쟤도 좀 문제가 있어. 지정사라고 깔끔하게 독특한 그 기능을 갖다가 부여하자니까 지정사라는 품사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애는 결론은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문법에서는 결론을 냈죠. 뭐라고? 서술격 조사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문법은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아들 딸은 밥을 참 잘 먹습니다 라고 써요. 아니야. 우리 아들 딸은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들 딸은 옛날에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자 1번으로 써요? 2번으로 써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가서 시험 쳐보세요. 나는 우리 큰언니가 몇 년도생이냐면은 63년생이거든요. 큰언니가 보던 동화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못 살 때는 엄마 아빠들이 책을 많이 읽고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막 동화책을 세트로 사주고 그랬잖아요. 막 20권짜리 30권짜리.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동화책을 보고 애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추억에 젖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였는데 그때도 이미 할머니였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감수성 소녀 같은 기질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어렸을 때를 계속 추억하고 회고하시나 봐요. 애들이 이걸 볼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자아가 생기고 그러다가 큰언니가 지금의 조카 큰아들 걔가 이제 30살이에요. 걔가 미취학 아동일 때 밤 11시에 둘이 왔어요 집에. 그리고 이 시간에 왜 왔냐 했더니 노원이가 책을 보는데 동화책을 보는데 그 다음 거를 달라고 했는데 뭐 새로 사놓은 책이 없어서 주말에 그러면 책 사러 가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랬대요. 엄마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서울 할머니가 20권짜리 30권짜리 동화책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참 안 산다.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당장 가자고 서울 할머니한테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와서 그런 거 세트를 한 100권쯤 가져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거 굉장히 이게 헛헛해 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니까. 근데 얘가 그 다음에 놀러 올 때 그 책을 몇 권 들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가 다 오타 교정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나 그때 알았어요. 아, 큰언니 때는 이게 이랬구나 맞춤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1988년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라는 게 좀 입에 배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맞춤법을 갖다가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확 바꿀 거 바꿔버린 게 1988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죠. 그래서 해마다 왜 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올해부터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래갖고 단어 두세 개씩 발표하잖아요. 근데 1988년에는 안 태어났죠. 올림픽 할 때. 1988년에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맞춤법을. 그때 이게 바뀌었나 봐요. 그거 맞지? 동원이가 90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 태어나기 전에 이제 맞춤법 개정이 일어나고 언니는 63년생이니까 그거를 뭐 67년, 8년, 9년, 70년 뭐 이렇게 서줬겠지. 그래서 옛날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읽어봤자 했습니다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상대 높이 합쇼체 선언을 배워갖고 습이라고 배우잖아요, 실제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술격 조사 끝났죠. 얘가 여러분들 부담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정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다에 대한 품사에 대한 논의였고, 그 다음 페이지 이다의 특성, 형태론적 특성이 있고, 이 다음에 통사론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 의미론적 특성이 있겠죠. 형태론적 특성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개수 세려고 기억 니은 붙였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여기다 수정이라고 안 썼어요. 자, 형태론적 특성 첫 번째는 이거 활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선행하는 체언이 모음이면은 여러분들 이가 잘 탈락된다라는 거. 이거 아까 한 거잖아. 형태론적 특성 두 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이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저렇게 잘 생략이 되고 탈락이 되는 경우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꾸 생략이 되고 탈락이 되는 애들은 그 안에 의미가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이따가 조사에서 또 나와요. 여러분들 구조격 조사라는 말하고 의미격 조사라는 말 입에 배죠. 구조격 조사가 주격 조사 쓰지 마세요. 이따 다 나옵니다.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뜻이 많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잘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사격 조사, 얘가 의미격 조사거든요. 아니 부사격 조사에서는 여러분들 의미가 얼마나 많으면 아예 명칭이 의미격 조사겠어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는 조사 중에서도 걔네 의미가 있는 애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얘네들은 생략을 안 돼요. 생략이 되는 경우는 있지. 너 어디가? 그러면 학원에. 학원에라 그래야 되죠. 근데 너 어디가? 그랬을 때 학원. 그러고 간다고 걔 잡아가요? 구속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복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생략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문어체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생략을 잘 시키죠. 자, 뭐 조사 중에서건 뭐건 간에 생략이 잘 되고 탈락이 제일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에 뭐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요. 오케이? 형태론적 특성 활용하고 이가 수시로 사라짐. 끝! 통사론적 특성. 아유, 이것도 아까 한 거네요. 이다가 붙으면 앞에 있는 체험과 함께 이다는 그 문장에 뭘로 기능한다? 서술어. 그 다음 이다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안 있다, 아니야, 안 이다, 이다이지 않다 이게 아니라 뭘 써요? 아니다를 쓴다는 겁니다. 저것도 큰 문제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 아니다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용사를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 차갑다의 반대말 뭐예요? 뜨겁다. 품사 똑같죠. 뛰다의 반대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뛰다의 반대말 그러면은 사람 다리가 기준이라면은 걷다겠죠. 주식이면 내리다고. 어쨌든 뭐 반의어가 있잖아요. 뛰다의 지금 반의어가 걷다든 뛰다의 반의어가 내리다든 품사는 다 똑같아요. 반의어끼리는. 근데 얘는 반의어가 품사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는 조사, 하나는 형용사. 근데 아까 이다를 갖다가 의존 형용사일지라도 형용사라 그러면은 반의어가 뭐가 되니까? 아니다가 되니까 그때는 또 구색이 맞는 거죠.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자, 통사론적 특성 여러분들 서술어로 쓰이고 반대말은 아니다를 쓴다. 철수는 학생이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요. 자, 통사론적 특성 중에서 세 번째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서술격 조사가 쓰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은 얘라는 거예요. 철수는 학생이다. 저 문법책이고 어디고 간에 철수라는 애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본명이 철수인 애는 드물죠. 그죠? 철수의 여자친구 이름은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영희지 당연히. 옛날 얘기 책이든 뭐든 교과서든 간에 철수와 영희가 판이에요. 판. 걔네 둘이 키우는 강아지는 흰둥이는 짱구가 키우는 거고 얘네들은 바둑에 키워야죠. 자, 철수는 학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수하고 학생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NP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known phrase 그래서 명사구. 명사구 뒤에 조사 있고 명사구 뒤에 조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 조사, 학생, 조사. 근데 하나는 주격 조사고 하나는 서술격 조사고 그래서 얘가 기본이다. 물론 철수는 멋있는 학생이다 라고 문장을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철수는 되먹지 못하고 막 나가는 불효하는 학생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간에 철수하고 학생 빼고 들어간 모든 것들은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성분을 빼버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슬림한 문장을 만들면 서술격 조사가 쓰이는 구문의 기본 NP는 NP다예요.
그러니까 n이다 그래도 되는데 명사 구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 폭을 준 거죠. 철수는 학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사조사지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저건 명사가 아니라 관형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명사 구가 된단 말이에요. 저게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갈지도 모르는 문장론 첫 시간에 하는 얘기죠. 각종 구. 구라는 건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를 갖추지 못한 낱말 2개 이상이 모인 것이에요. 근데 물론 관계는 있어야지. 그 남자는 학생이다 해서 그 남자는 얘는 묶을 수 있지만 그 남자는 학생이다 이렇게 묶는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는 같은 경우는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구란 말이에요. 근데 명칭을 붙일 때 얘는 관형사고 얘는 명사거든요. 제 관형사라고 불러요? 명사구라고 불러요? 저거 시간 없으면은 그만 써요? 남자만 써요? 그하고 남자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남자잖아요. 그래서 쟤를 관형사구라고 안 하고 쟤를 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을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MP가 MP이다 라는 게 서술격 조사 구문의 가장 기본이지만 변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와 눈이다 그랬을 때 와 같은 감탄 안 해도 되죠. 눈이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쟤는 그냥 MP 구문이에요. 서술격 조사가 쓰였는데 MP는 MP가 아니라 그냥 MP. 자, 이 문장 보세요. 나는 반대다. 이상해. 뭐해? 나는 그 의견에 반대다 라 그랬을 때 MP는 MP의 MP다 라는 구문도 가능하다. 그 다음 도둑이 재발절인 법이다 그러면은요 의존명사 뒤에도 이다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술격 조사가 쓰인다 그러면 진짜 철수는 학생이다 저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꽤 다양한 구문이 쓰일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통사원적 특성이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서술어를 만들어준다. 뭐 다양한 구문으로 쓰인다. 그냥 이 정도들. 그 다음 반이어 만들 때는 아니다를 쓴다. 자, 의미론적 특성 진짜 별거 없습니다. 왜냐? 생략이 잘 된다. 왜요? 서술격 조사 이다 안에 자체의 뜻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휘적 의미가 강하지 않을 때는 탈락이 잘 된다. 오케이. 의미론적 특성 보고 계십니다. 아까 뭐지? 호랑가시 나무 다라 그랬을 때 이가 탈락할 수 있는 이유? 이다 자체의 뜻 어휘적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에요.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는 이다가 88-가 같은 기능 말고 이런 기능도 있다. 이거는 알아둘만 해요. 여러분들. 철수는 학생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지는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그랬을 때 서술격 조사, 형용사, 지정사 아까 3가지 다 봤죠? 근데 이다를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서술격 조사이기도 하고 아까 동사는 좀 그렇고 형용사도 좀 그렇고 의존 형용사 또 지정사 3개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명칭 3개 안에 이다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 얘밖에 없죠. 서술격 조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기능은 명칭에 안 들어갔어. 의존 형용사라고 불러도 의존 형용사 안에는 이다의 뜻은 안 들어갔어. 지정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다가 가지고 있는 뜻이 지정이고 이다의 기능이 지정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자, 얘의 기본적인 기능 철수는 학생이다 해서 지정. 이게 여러분들 서술격 조사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런 것도 칠 수는 있다. 와 눈이다 그러면은요 저 이다가 저 눈을 지정한다기보다 감탄, 놀라움의 뜻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얘기가 딴 책에 안 나오거든요. 서술격 조사의 의미 기능 중에서 감탄이나 놀라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서술격 조사 끝났습니다. 자, 관형사하고 부사 또 계속 이걸로 가네요. 감탄사 전까지. 자,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패스죠? 이 관형사 부사 공통점 낸 거예요. 패스. 그 다음 페이지. 관형사 들어왔어요. 관형사는 여러분 또 역시 관형사의 정의 보고 관형사의 특성은 또 형태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이 파트랑 똑같아요. 정의 보고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이제 특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류. 근데 이제 그 관형사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죠 또.
성상관형사, 기시관형사, 수관형사 이런 애들 종류 보고 차례 잡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그 형태론 기출문제를 갖다가 최근 거는 다 대충 이제 맛을 보고 최근 이제 10년에 이제 형태론에서 나온 부분들을 쭉 풀 텐데 관형사 진짜 시험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부사는 그래도 내 기억에 나왔어요. 필수 부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필수 부사는 여러분들 부사로 묶이기에는 되게 억울한 애죠. 걔는 되게 중요한 애니까. 관형사에서 문제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요? 얘가 학문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못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답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를 못 만들고 있는 파트는 어디냐면은 서법이죠. 우리만의 서법 범주는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학자들마다 서법의 범주를 잡는 범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서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서법만 가지고 시험을 내지는 않아요. 약간씩 끼어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관형사는 너무 낼 게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유력시 되는 부분이죠. 안 나니까. 자, 보겠습니다. 관형사의 정의 보고, 특성 보고, 관형사의 종류, 분류 보고. 근데 이놈의 관형사들은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의 차례 잡고 이러면 끝나요. 자, 관형사의 정의 됐어. 그 다음 입니다. 관형사는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인트로였고 이런 일을 해주는 애들이 관형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 걸 보니까 헌 옷, 새 옷이라 그러면은 관형사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 저게 양이 제일 많거든. 저런 게.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 어차피 여러분들 관형사는 반드시 누구 앞에만 있어야 되니까. 체언 앞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 체언의 성질과 상태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이 학생과 저 학생은 중국인이다. 그러면 학생인데 이 학생인지 저 학생인지 구체적으로 딱 한정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후행 체언의 수량을 정해줘. 그러니까 지금 관형사의 기능은 딱 그거예요. 성질과 상태를 갖다가 확실히 밝혀주거나 아니면 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수량을 가르쳐주는 것. 왜냐고요? 관형사가 그거밖에 없거든.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거든요. 이게 나중에 종류예요. 결국은. 관형사의 정의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분명하게. 오케이? 얘가 정의. 그 다음 특성. 형태론적 특성부터 봐야죠. 자, 얘가 중요합니다. 형태 변화 절대 안 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못 붙어요. 아무것도. 관형사 옆에는 아무것도 못 붙어요. 격조사 못 붙고 우리말에서 여러분들 보조사제가 너무너무 붙임성이 있는 애예요. 그 쟤는 보조사제는 정말 반죽이 좋고 진짜 깍두기 저런 깍두기가 없어. 그래서 보조사가 무려 연달아 2개 이상 나오기도 해요. 여기까지만 먹고 말아라. 이게 먹을 게 줄을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만 먹어라 그러면 까지만. 보조사만 2개 연달아 나올 수도 있죠. 그 보조사는 여러분들 주격조사 발로 차버리고 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주격조사랑 같이 쓰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애인데 유독 관형사 옆에는 못 붙어요. 격조사도 못 붙고 보조사도 못 붙고 관형사에 어미가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형사하고 부사는 또 케미잖아요. 관형사와 부사는 기능으로 묶었을 때 무승언이니까 수식언이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부사 옆에는 또 보조사가 붙거든요. 이런 거 써놨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겠지. 근데 저 부분을 길게 부르잖아요.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요거요. 잘이 부사잖아요. 그 옆에 도가 붙잖아요. 저 보조사는 여러분들 굉장히 분포가 넓어요. 근데 관형사 옆에는 절대로 못 붙습니다. 이게 형태론적 특성이에요. 형태 변화 없고 격조사, 보조사 그 어떤 것도 못 붙고 그 다음 디귿. 이거 여기 기출이에요. 여기 기출인데 기출이라고 어디 쓸 데가 없어. 너무 뻑뻑해갖고. 여러분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온갖 가진이라고 돼 있었죠. 온갖 지우세요. 온갖. 이건 완전 내 언어 습관이야. 언어 습관. 이게 뭔가 뻑뻑한 데는 여러분들 공부할 게 좀 있다는 얘기야. 자, 많은 관형사들이 여러분들 우리말의 관형사는 개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품사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명사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나. 관형사 부사는 개수가 몇 개 없는데 부사보다도 관형사의 수가 양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관형사의 메뉴판에 몇 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죠. 분식집에 갔더니 떡볶이를 먹을까? 아, 너무 심심해. 라볶이를 먹을까? 아우, 라면은 기름에 튀긴 거라 안 좋아. 그러면은 당면을 넣은 걸 먹을까? 아우, 당면은 오래 익는데 오래 걸려. 쫄볶이 없어? 쫄볶이. 근데 메뉴판에 쫄볶이가 없어요. 쫄면 넣은 떡볶이가. 근데 쫄면은 있어. 메뉴판 안에. 라볶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당면볶이도 있는데 쫄볶이는 없어. 쫄면이 있어. 그럼 조합해서 먹을 수 있죠. 우리 집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해 먹겠지만 식당에서 그걸 요구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점심을 먹으러 3시쯤 갔어. 손님이 나밖에 없어. 그러면 사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라볶이에서 라면 말고 쫄면으로 대체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아우 그럼요. 메뉴판에 없는 게 나오잖아요. 메뉴판 자체에 내가 원하는 게 없을 때는 여기 있는 걸 조합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먹는 걸로 설명하면 다 풀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형사는 원래 개수가 적으니까 뭔가 응용을 해서 관형사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많은 관형사들이 원래 수적으로 적으니까 체언의 수식적인 용법이나 용언의 관형사형이 굳어진 것이라는 것도 관형사의 특징이다. 저거 여러분들 원문이랑 똑같아요. 원문이랑 똑같은 건데 조금만 더 알아먹기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새라는 말이 중세국어로 가보면은요. 쟤는 명사로도 쓰였고 관형사로도 쓰였고 부사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새는 원래가 품사 통용을 3개를 가지고 하던 애들이에요.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래 명사로 쓰이던 애들 쟤네들 빌려와가지고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로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국어 예문에서 그거 되게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이제 새랄 맛보고 라는 얘기가 나와요. 설마 그게 버드를 맛을 보고겠어요? 새 것을 맛보다 그러면요. 새 것을 만나다. 그러니까 새라는 게 요즘은 관형사만 남았지만 옛날에는 명사도 쓰였고 관형사도 쓰였고 부사도 쓰였으니까 명사로 잘 쓰였던 새를 가져와서 지금은 관형사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됐죠? 체언의 수식적인 용법. 체언의 수식적인 용법은 뭐야 또? 시골 풍경 기억나시죠? 시골 풍경.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관여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관형사를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명사 나열해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저기 꾸며주기도 했죠. 시골 풍경, 그 다음 시골의 풍경도 됐죠. 그게 여러분들 오늘 또 문장론에 나와요. 우리말에 관형어의 4가지 스타일. 그러면은 새 옷, 시골 풍경, 시골의 풍경, 그 다음 예쁜 꽃. 이렇게 4가지였어요. 우리말에서 관형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으로서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4개.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고 명사가 체언을 꾸며주고 명사에 관형격 조사 껴서 꾸며주고 이건 뭐라 그랬죠? 관형? 나중에 나와요. 관형 절이 명사를 꾸며주고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었잖아요.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듯이 얘네들은 관형어의 스타일이고 이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밈으로써 여기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저 얘기예요. 체언의 수식적인 용법. 저 새라는 애가 원래 관형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저 새라는 애가 명사 앞에 붙어 있었을 때는 관형사였을 거고 근데 지 혼자 쓸 때는 명사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사로 쓰인 애가 다른 명사 앞에 있으면은 관형어의 역할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걔가 관형사로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체언의 수식적인 용법, 예를 들면 새, 저런 애들. 이런 모든 일은 왜 벌어졌다고요? 관형사의 수가 작으니까. 그리하여 용언의 관형사형도 관형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관형사예요? 용언의 관형사형? 예쁜 꽃에서 예쁜. 얘 관형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이 상태에서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빌려와서 요럴 때만 잠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쟤는 관형사는 아니라고. 근데 관형사의 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관형사를 그냥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가진이에요. 갓다에서 온 애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리사들 하는 얘기 중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가진 양념을 하시고요 할 때 그게 갓다에서 온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저기다가 쓸 때 가진하고 온갖을 같이 쓴 이유는 나는 가진 그러면 연쇄적으로 온갖이 같이 나오거든요. 요리사들 때문에. 가진 양념 하시고요. 온갖 양념 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그 두 개가 늘 동의어야. 그래서 저기다 두 개 다 써버렸는데 아니죠. 온갖은 여러분들 용언에서 온 애가 아니에요. 가진. 갓다에서 가진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취해가지고 쟤도 한때는 그냥 단순 관형어였고 품사는 동사였는데 쓰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관형사의 개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쟤는 관형사로 완전히 편입돼버린 애예요. 가진. 이렇게. 자, 오늘날에 관형사로 쓰이는 새만 하더라도 15세기에는 명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도 쓰였는데 저게 체언의 수식적인 용법이라 그래서 지금은 관형사로만 쓴다. 그래서 관형사는 다른 품사에서 온 것이 꽤 있어서 관형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얘가 기출 아니에요? 얘도 기출이지만 얘도 기출일걸요? 이거 구별 좀 해보세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여기를 떠나도 좋소. 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 신발은 너무 크니까 다른 것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다른과 밑에 있는 다른의 품사가 달라요. 밑에 있는 게 관형사, 위에 있는 게 형용사.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만 딱 본다 그러면은요, 얘하고 친구예요. 원래는 용언이었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관형사가 되네. 근데 얘는 공시적으로 볼 때 가진이라는 말이 그냥 관형사예요. 다른 용도로 쓰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다르다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지고 들어와도 다른이고 원래 지금 쓰고 있는 관형사에도 다른이 있으니까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죠. 뭘 어려워. 자, 보세요. 이 신발은 너무 크니 다른 것을 가져와 보세요 해서 이 문장 한 번만 쉬었다 읽으라 그러면 어디서 쉬었다 읽으실래요? 크니죠. 이 신발은 너무 크니 다른 것을 쉬고 가져와 보세요 라고 쉬는 사람은 외국인이지.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끊게 되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일단 끊어.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왜 저기서 끊어? 앞에가 선행절이고 뒤에가 후행절이니까. 앞에서 명사가 아니라 앞에서 주어서서로 나왔고 뒤에서 주어서서로 따로 나오는 선행절, 후행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절, 후행절로 돼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애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만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저기서 다른이 여러분들 형용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져온 거라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뜨겁다 그러면은요. 온도가 뜨거운, 물이 뜨거운. 앞에의 성질과 상태를 얘기해 줘야 되죠.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를 꾸미는 거예요. 얘는 관형사지. 근데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얘는 다른 분들 이게 중요해요. 생각이 다르다가 중요해요. 생각이 다르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다른 있을 때 뭐가 형용사고 뭐가 관형사인지 구별해라 그러면은요. 앞에 있는 체언에 대해서 성질과 상태를 얘기하면서 서술성이 있으면 걔는 형용사예요. 근데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오랜 시간을 써가지고 지금 완전히 관형사가 돼버렸다. 그럼 얘는 서술성이 없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내가 또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잠깐 빌자면 너네 엄마는 교육에 미친 사람이라 라는 얘기를 내가 크면서 100번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칭찬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우리 이제 대학 보내고 이럴 때까지 아버지가 너네 엄마는 진짜 너무 잘하는 걸 얘기를 두 개만 하라면 첫 번째는 김치를 잘 담그는 거고 두 번째가 애들 교육에 미친 거였다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는 아버지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4남매를 몽땅 다 사립초등학교를 졸업을 시켜서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4명이나 되니까 4명이 동시에 초등학교를 다닐 일은 없잖아요. 큰언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예. 근데 어쨌든 다들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 4명은 다 경희대 부속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사립초등학교라 그러면 여러분들 공립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지. 공립국민학교보다는 사립국민학교가 여러분들 학비도 많이 들고 좀 유별 나잖아요. 뭐 거길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다 보냈던 이유는 집에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도 뭐 부정은 못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수업료를 많이 받아 드셨으면 좀 성의 있게 가르쳐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국민학교 책에 나와요.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게. 관형사하고 형용사하고. 나 그때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다른이 관형사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다른이 형용사면 앞에 뭐가 있대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맞지.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아무리 국민학생들한테 가르친다 그래도, 품사를 가르친다 그래도 그게 수업 시간에 할 얘기예요? 다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관형사고 다른 앞에 뭐가 있으면 형용사라고. 다른 앞에 뭐가 있잖아요. 형용사래. 다른 앞에 뭐 있는데?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쟤네 안 친다는 거죠. 문장이 두 개니까 쟤네들은 없는 걸로 친다 그러면 맞는데, 우리만의 원리 구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앞에 뭐가 있냐 없냐 가지고 따져. 그래서 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지고 맞췄거든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내가 저걸 가르칠 때가 되니까, 야, 그때 선생님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사립초등학교든 사립중학교든 사립고등학교든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별하면 안 되지. 사실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갔어도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교재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사람이 걸릴 수 있잖아요.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간 교사가 성실하지도 않고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으며 그리고 교재 연구도 안 하면 그 반 애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되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랬을 때 내가 만난 선생님들을 탓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지만 영향력이 있긴 있었겠지. 그죠? 학교 가서 여러분들 교재 연구 열심히 하세요. 내 친구는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3년 휴직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과 출산으로 육아휴직 2년 쓰고 5년 만에 학교 나왔거든요. 미리 가서 책 안 받아오던데요. 그냥 2월 말에 가서 몇 학년 몇 반 담임 이거 하고 3월 2일 날 가서 그냥 수업하던데요. 아침에 좀 보고. 물론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중학교 선생님이 훨씬 열심히? 아니야. 아주 유사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별거 아닌 예의가 써있지만 아주 별거인 애들이 앉아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애들이. 얘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려면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교과서는 계속 바뀌고 활동 중심이라. 근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만나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가끔가다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냥 중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는 재밌는 얘기 좀 해주고 거기 지도서에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중에 시험 치면 된다고. 그럼 애들이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시험에 왜 안 배운 거 내냐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에서 같은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걸 내는 건데 애들이나 엄마들이 너무 무식해갖고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고. 물론 내 친구 말도 맞는 게 있죠. 맞는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잘 분류를 하고 잘 포장을 해서 어린 학생들 머리에 잘 넣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한 선생님한테 만약에 걸린다면 그 지식이 계속 누적이 돼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 밤새고 교재 연구하는 국어 선생님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6명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진짜 그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본기가 튼실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수능 언어 영역 이런 거 왜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애들 뭐 망하고 폭망하고 그러는데 막 다 맞는 애들 나오잖아요.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스스로 많이 하는 애들이지만은 걔네한테 면접법 써가지고 질문법 써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면요, 걔네들은 좋은 선생님도 많이 만난 거예요. 개념을 확실하게 잘 넣어주고 평소에 연습을 잘 시키고 읽을 거리를 잘 주고 그런 선생님을 어린 나이에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괜히 밝혀버렸네. 초등학교 욕하는 것 같잖아. 꼭.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인사에 공정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친인척이 뭐 대단했어. 그때는. 그리고 난 초등학교 생각하면은요 정말 좀 테러블해. 10년은 이렇게 중풍 걸린 할아버지들도 있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친인척이라.
중풍번이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 맨날 자습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 억울한데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뭘. 그냥 놀러 다니는 재미에 다닌 거지. 얘 앞에 뭐가 있고 얘 앞에 뭐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형용사고 밑에 있는 애는 관형사인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고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위에 있는 다르는 서술성이 아직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 밑에 있는 다르는요. another things예요, 그냥. 저 다르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앞에 있는 문장 통문에 대한 지금 서술성은 다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애를 수식하는 역할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생각이 다르다 하고 다른 분하고 얘도 분을 꾸며주는 것 같긴 하죠.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니 얘를 꾸며주는 거지 다른 혼자서 분을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용언의 활용형이 굳어진 것으로서의 관형사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관형사라는 거예요. 독특한 관형사는 얘하고 얘. 이따가 기출에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쟤는. 자, 그 다음 보시죠. 형태론적 특성을 보셨고 이번에는 통사원적 특성 별거 아니죠. 자, 관형사는 반드시 그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줘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체언을 수식하는 자리에만 쓴다. 그래서 얘랑 반대라는 거죠. 의존명사는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를 꾸며줘야 되고 관형사는 누군가를 꾸며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 another things 있잖아요. another things. 다른 것 주세요 그랬을 때 다른 것 있죠. 다른 다음에는 반드시 체언이 나와야 돼. 것. 의존명사도 체언이니까. 근데 다른 것 주세요 그랬을 때 것 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의존명사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수식하는 애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두 개가 역할이 반대다. 통사론적 특성 끝. 그 다음 의미론적 특성 아까 했네요. 세헌 이저 아까 뭐였지? 새 옷을 헌 옷을 만들어서 버려라. 아닌 것 같은데 세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한국인이고 저 학생은 중국인이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팼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똑같잖아요. 성질이나 상태 그 다음 거리를 제한해서 지정하는 역할 그리고 수량을 제한하는 역할. 이게 얘네들이 가진 의미예요. 아까 관형사의 정의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관형사의 정의이자 의미론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불렀느냐? 세, 헌 이런 애들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성상관형사. 이, 그, 저 이런 애들은 막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관형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 한두, 세, 네인 수관형사 명칭.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끝. 자,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 본 다음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예조물.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샘플. 몇 개 안 돼. 더 쓰라고도 없어. 근데 지시관형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저 정도가 되는 거고 수관형사는 사실상 한두 끝도 없죠. 세면 되니까. 그리고 성상관형사는 이것 말고 꽤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거에는 잽도 안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성상관형사는 세헌, 그 다음 옛, 것, 옛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맨은 저번에 한번 나왔죠. 맨손 체조할 때 맨은 뭐였어요? 접두사. 근데 맨 쓰레기밖에 없네 그럴 때 맨은 관형사였잖아요. 어쨌든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 지시관형사는 이, 그, 저의 작은 말, 요, 고, 조. 이년, 그년, 저년, 요년, 고년, 저년이잖아요. 이런, 그런, 저런, 요런, 고런, 저런 이런 것들. 예. 이거요, 이거. 웬 놈이냐 할 때 웬 있죠. 이것도 지시관형사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딱 범위를 정해서 거기까지의 놈이다 보니까 저런 애들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는 애들. 자, 종류 보셨습니다. 종류.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세 개 명칭은 외우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관형사의 결합 순서 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죠. 관형사의 결합 순서는요. 여러분들 관형사가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세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문을 예로 둬요. 이 모든 새 집. 이 모든 새 집. 말 되죠? 관형사 세 개가 연달아서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새 집. 모든이라는 거는 100개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 100개쯤 돼. 이 모든 새 집이면
관형사가 세 개가 연달아 올 때 뭐가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지시관형사. 그 다음 수관형사, 성상관형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두 개씩 오면 그 안에서 지금 따지면 되는 거고. 지시성상, 지시수, 지시수성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저 모든 새 집. 우리말 뽑는 저게 저 모든 새 집이거든. 저 모든 새 집. 그리고 부사가 연달아 올 때는 절이 잘 안 먹는 애는 처음이야예요. 그거 뒤에 나올 거예요. 절이 잘 안 먹는 애. 그러면 여러분들 지시부사 절이 잘, 성상부사, 그 다음 부정부사 순이에요. 걔네들은 이 모든 새 집, 절이 잘 안 먹는 애.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지나갈 때 얘기가 뭐냐면요, 뭐 결론은 나왔어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순으로 온다고. 자, 조금만 딱 뺄게요. 이 모든 새 집 이에요. 근데 저번에 여러분들 접두사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맨손 체조 하고 맨 쓰레기밖에 없네. 붙어야겠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접두사였던 거 기억나죠? 얘는 관형사예요. 아까 본 것처럼 얘는 요 앞장에 있나? 성상관형사였잖아요. 이게 접두사인 이유는요, 맨손 체조할 때 맨하고 손 사이에 분리 가능성이 없어요. 딴 게 아무것도 못 들어가. 맨 깨끗한 손 체조, 맨 하얀 장갑 낀 손 체조 안 되죠? 쟤는 진짜 접두사예요. 근데 이때는 맨 쓰레기밖에 없네 그랬을 때는 맨 과자 쓰레기밖에 없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색하긴 해 이것도. 맨 과자 쓰레기밖에 없네. 누가 저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맨 과자 쓰레기밖에 없네 그랬을 때 얘가 그래도 들어가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한 덩어리 같아서 맨 과자 쓰레기밖에 없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우리 구품사에 자립성 기억나세요? 감탄하면서 채용 한 부 관이 조시였잖아요. 우리말의 조사는 여러분들 단어에 들어갈 자격도 별로 없는데 지금 단어에 겨우 들어간 애죠. 그러니까 얘는 자립성 진짜 없지. 근데 여러분들 관형사보다는 부사가 그래도 지금 약간의 자립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 관형사는 뒤에 반드시 누구밖에 못 와요. 체험밖에 못 와요. 근데 부사는 뒤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와요. 잘 먹는다. 동사 앞에 쓰일 수도 있고 너무 예쁘다. 형용사 앞에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새 신발 그러면요. 매우가 새를 꾸며 관형사도 꾸밀 수 있죠. 매우 잘 간다 그러면요. 부사는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무려 4개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형사보다는 그래도 자립성이 있는 거죠. 감탄사가 자립성 짱. 이니까 여러분들 나 원참 원 나 참 참 나 원 다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와 떡이다 와 떡 와 이다 이건 좀 그렇죠. 아무 데나 붙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감탄사 다음은 체언이에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걔네끼리는 여러분들 자립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체언 용언도 동사 형용사. 그래서 이게 우리말에서 자립성의 순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품사 다 나온 거죠. 얘는 자립성 없지. 얘 혼자 쓰일 수는 없으니까. 빵과 떡 그랬을 때 너 점심 때 뭐 먹었어? 그러면 빵과 떡 오케이. 너 점심 때 뭐 먹었어? 빵, 떡? 오케이. 너 점심 때 뭐 먹었어? 과. 안 되잖아요. 이 자립성 얘는 빵 프로예요. 관형사 얘가 사실상 자립성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말의 고리버정 특성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 앞에 와야 되니까 쟤네들은 어순이 정해져 있는 고리버정 특성을 대표하는 애라고. 그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새 집이. 관형사 앞에는 무조건 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며. 근데 얘 앞에는 뭐 나와 있어요? 관형사. 얘 앞에는 또 뭐 나와 있어요? 관형사. 그죠? 맞아요. 왜냐? 이가 꾸며주는 건 모든이에요, 집이에요. 집, 모든이 꾸며주는 것도 집, 새가 꾸며주는 것도 집이에요. 부사는 안 그래요. 매우 잘
간다. 그러면요, 매우가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지금 부사 연달아 2개 나왔거든요. 자, 얘 3개짜리 하자. 저리, 잘, 안, 먹는 애. 저리 먹다? 잘 먹다? 안 먹다? 노. 얘네들은 연수예요. 뒤에 거 꾸며요, 그냥. 아무리 연달아서 같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이 얘기 있죠. 얘가 자립성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관형사하고 명사하고 있을 때 이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고. 새, 집 그랬을 때 이 안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분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립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근데 새, 집 사이에 사실상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자립성상 끝에서 2등이다 그랬잖아요. 넣을 수 있죠. 이 새 집, 저 새 집 사이에 뭐든 넣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관형사끼리만. 관형사끼리는 3개가 연달아 와서 관형사가 2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또 마지막 걸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관형사끼리 집어넣고 빼고 이후에는 사실상 관형사 뒤에는 체험밖에 못 와요. 자, 관형사가 연달아 왔을 때 차례를 잡으면서 뭔가 부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요. 자, 3개. 그 다음 이거요? 안 볼 거야. 안 볼 건데 요거 보이시죠? 관형사의 결합 순서에서 여러분들 좀 전에 뭐였지? 저 모든 새 집, 이 모든 새 집, 저 모든 새 집이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어느든지 다 그렇대요. 어느 나라 어느든지 집하고 가장 밀착된 애가 앞에 오는 거고 제일 좀 안 친한 애가 여기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모든 새 집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는 뉴하우스라는 거죠. 근데 그게 100개야. 그럼 100개의 뉴하우스라는 거고 그거는 저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밥, 값싸고 맛있는 토마토 김밥 사와 라 그랬을 때 무조건 토마토 김밥 사가야 되겠죠. 김밥 천국 거 사가면 혼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김밥 중에서 나는 김밥 천국 김밥 말고 토마토 김밥을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김밥하고 여기선 제일 밀착된 애예요. 그러면 토마토 김밥 중에서도 값싼 게 더 중요하겠어요? 맛있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싸고 맛있는 토마토 김밥 오케이. 맛있고 값싼 토마토 김밥 오케이. 토마토 값싸고 맛있는 김밥 어때요? 안 되거든요. 얘랑 제일 밀착되어 있으니까 얘는 순서 고정. 얘네들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맛있는 게 중요해요? 맛없는 게 당연히 맛있는 게 중요하겠지. 맛있는 게 더 중요해요? 값싼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값싸고 맛있는 게 최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수험생이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먹는다 그러면 값싼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점심 때 먹는다 그러면 500원 1000원 더 주더라도 맛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맛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침에는 여러분들 돈 더 주고 맛있는 거 사는데 남기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더워져요. 이제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 아침에 먹고 남은 거 점심 때 먹으면 안 돼요. 꼭 발생해요. 꼭. 내려가기 싫으니까 아침에 올라올 때 삼각김밥 사와. 점심 때 12시 1시에 먹어. 3시에 병원 가요. 하루 종일 수업할 때는. 좀 움직이세요, 좀. 그때그때 사다가 먹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먹다가 남긴 거 점심 때 먹지 말고. 아침에 먹다가 남으면 옆 사람 입에다 버리세요, 이렇게. 여기 교실이 특히 더우니까 상한 것들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오후에 조퇴하고, 그 다음날 못 나오고,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아. 공부도 해야 되지, 밥값도 아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큰일 나, 더 큰일 나. 요 얘기하는 거예요. 관형사의 결합 순서라는 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꾸며주는 체언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제일 앞에 오는 게 아니죠. 체언과 가장 근접하게 붙은 건데 이거는 모든 언어의 특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 예문이 그건데 유명하고 맛있는 울릉도 호박엿. 거기서의 엿은 호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울릉도에서 만든 게 그 다음 중요해. 그리고 유명한 게 좀 앞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맛있고 유명하고 맛있는 이거 별로 차이 없죠. 근데 울릉도 호박엿이라 그러지 호박 울릉도엿이라고 안 하죠. 호박으로 만든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만들었으면 훨씬 더 금상첨화니까. 밀착된 애들끼리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패스. 고유어 관형사하고 안 합니다. 자, 요거요. 얘 기출.
기출이라고 안 써놨어, 난. 근데 왜? 기출이에요. 이게 객관식 기출. 그래서 얘는 이따가 같이 안 풀어요. 객관식 기출. 관형성 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딱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다른 이론서에서 찾아보고 싶으실 때에는 이 관형성 명사는 정말로 책마다 달라요. 어느 책은 명사에 들어가 있고, 어느 책은 관형사 파트에 들어가 있고. 왜요? 관형성 명사니까.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뭐 가지고 할까? 구급. 구급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 나는 구급약품, 구급요원이란 말도 몰라요, 난. 그 다음에 간이. 간이 영수증, 간이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저런 말 써요. 간이 다음에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간이 우동. 이런 거. 즉석도 마찬가지예요. 즉석도 우동. 국제 다음에 오는 거는요. 국제단체, 국제기구, 국제상사.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극한 다음에 요즘엔 직업도 나오겠다. 극한, 구급, 간이, 국제 이런 애들은 명사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못 써. 야, 가서 우리 간이하자.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국제야. 안 돼요. 얘는 상당히 구급인걸? 구급스러운걸? 여러분들 스럽이라는 전미사는 언제나 여러분들 체언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럼 얘네 뒤에 스럽이 붙을 수 있냐고. 간이스럽다. 스럽 들어가는 말 하나 해보세요. 스럽다. 슬기스럽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스럽다. 바보스럽다. 바보스럽다 진짜 좋다. 천재스럽다는 말 안 하죠. 바보스럽다. 그 다음에 야, 스럽다 들어가는 말이 왜 이렇게 기억나냐? 바보스럽다. 그 다음에 어른스럽다. 이런 애들. 스럽 앞에 내지는 롭 앞에 이런 애들은 다 롭이나 스럽 앞에는 명사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명예롭다 이런 애들. 여기다가 스럽이나 롭 넣어보세요. 간이롭다, 간이스럽다, 국제스럽다, 국제롭다, 구급스럽다, 구급롭다, 극한스럽다, 극한스럽다? 이상해. 극한롭다. 쟤네가 단독으로 명사처럼 쓰이는 일이 없어요. 얘네는 법적으로 명사지만 반드시 뒤에 다른 명사를 끼고 행동해요. 그럼 쟤네들은 명사야, 관형사야 도대체. 그래서 관형성 명사라는 겁니다. 옛날에 객관식일 때 저게 문제화가 한 번 됐었어요. 이거 보세요. 보조사를 포함한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고 반드시 뒤에 체언이 와야 되고 쟤네들은 겉으로 생긴 건 아주 멀쩡한 명사인데 속에 기질은 기능은 뭐랑 똑같다. 관형사. 반드시 체언과 같이 나와야 되고 보조사도 못 오고 격조사도 못 오고. 소수격조사 붙여보세요. 이것은 간이다. 이것은 구급이다. 이것은 극한이다. 아니죠. 관형성 명사. 저 용어 외우시면 돼요. 관형성 명사가 뭔데? 관형사인지 명사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것. 오케이. 겉보기는 명사, 속의 기능은 관형사. 됐습니다. 관형사도 끝. 그 다음 부사 왔습니다요. 그러면 이거 안 봐도 패턴 똑같겠죠? 부사의 정의, 부사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 그 다음 부사의 분류, 그리고 부사가 연달아 올 때 차례, 절이 잘 안 먹는 예측이 되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부사. 부사의 정의, 아유, 아까 여기서 했어. 부사는요, 동사 꾸밀 수 있고, 형용사 꾸밀 수 있고, 부사 꾸밀 수 있고, 관형사 꾸밀 수 있어요. 잘 뛴다. 그 다음, 매우 예쁘다. 매우 새 신발. 매우 잘 간다. 아까 그걸로 하지 않았나? 자, 여기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활짝 핀다. 무척 아름답다. 매우 멀리. 멀리는 여러분들 멀다라는 형용사에서 완전 부사가 된 멀리죠.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붙은 애니까 쟤는. 자, 부사가 부사 꾸미고 있고 아주 새차. 아주가 새를 꾸미고 있어요. 아주는 부사거든요. 근데 새를 꾸미니까. 자, 4개 꾸밀 수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같은 부사, 심지어 관형사. 그리고 부사에는 보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는 좀 어색하긴 한데 매우도 멀리 여행을 떠났다. 가능하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이고 2개 더 나오네. 여러분들 앞에 동사 꾸몄고 형용사 꾸몄고 부사 꾸몄고 관형사 꾸몄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어요. 과연이구나.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과연은 뭘 꾸미느냐? 뒤에 있는 문장 전체에 관여되는 애예요. 문장 부사. 여기서 저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애들 있죠. 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과연 이런 애들은 대부분 사람의 심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나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런 애들을 그래서 무슨 부사라 그래요? 문장 부사를? 양태 부사. 양태가 뭐야 도대체 양태가. 내가 먹태도 아는데 양태는 모른다 진짜. 그게 여러분들 우리말 서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외국 학문을 번역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법, 양태, 심리 퉁치세요 그냥. 사람의 심리에 관계된 거. 문장 부사라는 거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게다가 양태 부사야. 양태가 뭐냐고? 몰라. 한자를 풀이해도 몰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그 화법으로 따지면 경률 이런 거예요. 누가 경률이란 단어를 써 평소에.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가지고 가장 유사한 유효를 찾았더니 뭐라 그랬었어요? 경률과 가장 유사한 거. 규칙이라 그랬었잖아요. 양의 규칙, 질의 규칙 이게 낫다고 차라리. 여러분들 평생 경륜이란 말은 화법 안에서 의사소통의 원리 거기밖에 안 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양태라는 말, 서법이란 말 우리 국어 안에서는 평생 안 쓸 말이에요. 그래서 서법이란 말과 양태라는 말의 개념을 가장 잘 풀어준 책이 뭔지 아세요? 맨투맨 기본 영어예요. 영어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문 기본 영어? 그 책 안 가르쳐줘. 그 책도 좀 고단수가 보는 책들이라 차라리 영어 책에 잘 써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근데 영어에서 양태가 뭐더라? 우리말로 번역하는 초기 번역자들의 문제였겠죠, 저게. 초기 번역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심리. 내가 말을 잘못했나? 양태, 서법, 심리, 똔똔, 퉁치세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똔똔해서 퉁치면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 이상 우리한테 안 물어보니까. 자, 문장 전체를 꾸미는 이 문장 부사라는 애들은 대부분 양태입니다. 학교에 갔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다. 얘가 문제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줘. 연결시켜줘? 여러분들 부사의 뜻이 뭐예요? 주로 형용사나 동사. 주로? 아니 물론 부사도 꾸미고 관형사도 꾸미지만 부사나 관형사를 꾸미는 거는 100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두 케이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다 용언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부사라는 애들은 어쨌든 동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관형사든 걔네들을 꾸며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형사와 함께 무슨 언이에요? 수식언이잖아요. 수식을 해줘야 돼요. 연결시킨다며. 그럼 쟤네들 연결언이지 무슨 수식언이야. 저게 우리 문법 구품사 체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애죠. 얘가. 서양에는 그러지 말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언어 100개 중에서 90개 이상은 무슨 사가 있다고요? 저런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엔 접속사가 없어서 쟤네들을 접속부사라고 부릅니다요.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줌. 이에요. 근데 우리말 법론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문장부사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이 책은.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그렇고 저기 뒤에 중세국어에서도 그렇고 문장부사라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절부사라고 불러요. 앞으로 절부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딴 책에서 안 쓰는 용어가. 한문총에서 여러분들 절부사라 그러면은 얘하고 얘예요. 마하고 바. 문장 전체를 꾸미면서 양태를 나타내는 과연, 미상불 이런 애들을 지금 다 절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앞절, 뒷절 연결시켜주는 애. 얘도 절부사라고 하고. 이 책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 뒤로도 진도를 이 책으로 나갈 거니까 여기서 약속을 한번 하고 가는 거죠. 이 책에서 절부사라 그러는 거는 마 케이스하고 바 케이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눈에 띄게 문장 부사라고 써놓으면 복습할 때 눈에 확 들어오겠죠. 오케이. 부사의 정의. 그러니까 부사는 여러분들 그냥 역할이 되게 여러 가지긴 하다. 동사 꾸며줘, 형용사 꾸며줘, 부사 꾸며줘, 관형사 꾸며줘. 문장 전체에 관여해 앞절, 뒷절 이어주는 접속 부사 있어. 그럼 6가지나 되네요. 그럼 관형사가 되게 심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형사가 여기 있다. 자립성은 엄청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새 책을 사러 간다 그랬을 때 새는 빼박이에요. 책 앞에밖에 못 있어. 근데
이건 부사어가 되는데. 저걸로 보시죠. 과연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는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오케이죠. 쟤는 자리 이동이 가능해요. 관형사는 절대 빼박. 절대로 딴 데를 못 감. 과연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는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는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됐죠? 그 다음은 좀 그렇지 않아요? 풀 수 있을까가 지금 서술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쟤네들 사이에 들어가면 너무 웃겨지는 거지.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과연 있을까? 이거 미쳤죠. 부사는 자리 이동이 굉장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게 나중에 문장론에 나오죠. 저게 과연이 맨 앞으로 빠져 있을 때랑 중간으로 들어갔을 때 역할은 좀 달라요. 역할은 다른데 어쨌든 뭐 자리 이동은 가능하다는 거죠. 관형사하고 부사는 그래서 천지차예요. 실제로 수식어로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부사의 특성. 형태론적 특성. 형태 변화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매우는 그냥 매우고 한 번 태어난 과연은 계속 과연이에요. 근데 한 번 태어난 먹다라는 동사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고 싶어, 먹자 되잖아요. 얘네들 형태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 너무 깊이 하면 이거 문법 공부 너무 많이 한 사람들 이제 이런 거 실수하는 거예요. 부사가 형태 변화가 있지. 잘 이라는 부사 옆에 도가 붙으니까 형태가 변한 거잖아. 안 변한 거예요. 잘이라는 부사 자체가 변해야지. 얘네 불변어. 에요. 그리고 격조사는 못 취하고 보조사는 취합니다. 아유, 일을 빨리도 했다. 근데 결과를 보더니 빨리만 하면 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도나 만 같은 보조사는 붙고 격조사는 당연히 못 붙죠. 격조사는 누구 뒤에만 붙어요? 체온 뒤에만 붙으니까. 자, 형태 변화 없고 보조사는 취할 수 있고 이게 형태론적 특성. 그 다음 통사론적 특성은요. 얘 꾸밀 수 있다는 거.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도 꾸며 심지어. 얘는 뭐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그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 앞절, 뒷절 이어주는 역할 그거랑 중복되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요. 꼭이라는 부사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아까는 여러분들 동사도 꾸밀 수 있고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뭐 부사도 꾸밀 수 있고 관형사도 꾸밀 수 있다 그때는 그 부사의 예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꼭이라는 부사 하나를 딱 찍었더니 꼭 가고 싶다. 어머, 이때는 꼭이 동사를 꾸며. 아유, 철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꼭 같았다. 그럼 얘는 형용사를 꾸며. 그 다음 나는 꼭 빨리 도착하고 싶다. 그럼 부사를 꾸며. 그 다음 뭐야? 그와 헤어진 지 꼭 열흘이 지났다. 꼭이 뭘 꾸밀까? 그와 헤어진 지 꼭 열흘. 그와 헤어진 지 꼭 지났다. 열흘이죠. 에이, 체연 꿈이잖아요. 여기서 추가 지식 하나 더 나간대 건데 여러분들 이거 아주 리듬감 있게 외울 수 있죠. 바로 오직 단지 다만 겨우 아주 특히 이게 뭐였지? 체연 수식 기능의 부사였잖아요. 자,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부사 맞죠? 하나만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요 밑에다 쓰면 되죠. 바로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 그러면은요, 얘 부사 맞아요. 동사 꾸며주잖아요. 근데 범인은 바로 너다. 그러면은요, 바로가 너 꾸며주죠. 이때는 여러분들 대명사, 즉 대명사고 뭐고 필요 없어. 체연 수식하는 거죠. 그래도 부사예요. 그래도 부사. 왜? 품사 고정. 절대로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의 기능 두 개를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직 단지 다만 겨우 아주 특히 쟤네들은 부사 맞는데 체연을 다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형사로서도 인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체연 수식 기능의 부사는 바로 오직 단지 다만 겨우 아주 특히 에다가 하나 더 나왔네. 꼭까지. 그러면 아예 외울 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 문장, 그리고 체연까지 7개. 이게 부사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됐어. 얘 패스. 그 다음 의미론적 특성.
자, 부사의 의미원조 특성이라 그러면은요, 수식을 해준다라는 게 결국은 그 말의 뜻을 제한하는 거다. 뛴다라는 거랑 쟤는 뛰네 라는 거랑 쟤 잘 뛰네 라는 말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사 잘이라는 말이 뛴다라는 말의 폭을 굉장히 좁혀주는 거잖아요. 아니 나도 뛸 수 있어요. 100m 한 30초 주면. 내가 원래 100m를 고등학교 3학년 봄까지 약 23초 정도에 뛰었거든요. 우샤인 볼트는 300m 뛰겠네. 300m는 못 뛰겠다. 한 250m 뛰겠죠. 우샤인 볼트가 지금 9점 몇 초에 뛰잖아. 그러지. 왕복을 하고도 남겠네. 왕복하고 걔는 와서 막 세리머니 하겠네. 23초면. 근데 그것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때는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대학 갈 때. 미쳤지. 체력장 20점. 폐지됐잖아요. 정말 잘 폐지된 이유는 오래 달리기에다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고3 때. 갖고 체력장 없었는데 어쨌든 체력장 간다고 이제 100m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것도 100m 뛰는 과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일찍 가갖고 하루에 한 번씩 뛰었거든요. 한 18초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체력장에 갔어요. 갔는데 줄을 서는데 내가 제일 뒤에요. 그래갖고 그 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사람이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정리하려고. 근데 왠지 한 두 발짝 앞에 나가서 뛰어야 될 것 같아.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앞에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0m를 18초에 뛰든 17초에 뛰든 체력점 만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내 생각에 이게 나의 공식적인 기록이 될 거다. 평생. 그리고 난 앞으로 100m를 뛸 일이 죽어도 없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두 발자국이지 그 두 발자국은 성큼 두 발자국이지 거기서 그렇게 걸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계속. 그래갖고 진짜로 이렇게 한 10번쯤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대충 보니까 정말 큰 부폭으로 한 두 발짝을 좀 앞으로 나왔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100m의 공식 기록에 남은 체력장에서 국가 공식 기록에 남은 거는 17초예요. 평생 태어나서 17초에 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날도 사실 17초에 뛴 건 아니지. 두 발짝이 앞에서 나와서 뛰었으니. 왜 나는 그 올림픽에서 그 100m 뛰는 사람들 보면 저게 뛰는 건지 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여기서의 유지는 윤희재는 100m를 뛰죠. 우샤인 볼트는 100m를 매우 잘 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뛴다라는 게 여러분들 우샤인 볼트하고 윤희재하고 지금 급이 다르잖아요. 우샤인 볼트한테 쓰려면 매우 잘이라는 말을 써서 뛴다에 대한 성질의 폭을 굉장히 좁혀줘야죠.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한다. 그래서 부사는 정도부사. 아까 그 성질과 상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도부사도 있고 시간부사도 있고 장소부사도 있고 양태부사도 있고. 과연 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설마 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확실히 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반드시 걔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이런 애들이 양태, 심리, 양태, 심리 나오잖아요. 장소부사, 이리 그리 저리, 장소의 제한. 막 갔어. 아까 먹었어. 금방 먹었어. 자, 시간을 제한함. 성질과 상태를 제한함. 어쨌든 용언, 다른 말 앞에서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하는데 그것도 좀 나눠보자면은 성질과 상태냐, 시간이냐, 장소냐, 양태냐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페이지. 됐어요. 이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요거 보세요. 좀 전에 여러분들 부사라는 애들은 그 뒤에 오는 용언이나 여타 다른 말들의 뜻을 제한한다 그래서 성질과 상태를 제한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장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양태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나 부사를 나눌 때는 일단 이렇게 나눠요. 성분부사하고 절부사하고. 성분부사라는 거는 문장 성분만 꾸며주는 거. 그 다음 양태부사, 절부사. 아까 문장부사라는 거 있죠. 이제 요거는 용어를 절 써요. 절부사라고. 절부사라 그러면 이 책에서는 두 개였죠. 문장부사하고 또 이거 연결시켜주는 거. 근데 문장부사의 대부분은 양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절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일단 두 개로 나눠. 그 다음 페이지. 성분부사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부사는 여러분들 일단 저렇게 나눈다. 성산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절이 잘 안 먹다. 절이 잘 안 먹는 애는 내가 생전 처음 봐. 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지시부사. 그 다음 성상부사. 그 다음 부정부사가 오는 거죠. 세 개. 크게 나눌 때 여러분들 문장 성분에만 관여하는 성분부사는
절이 잘 안 먹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성분부사 안에는 3개 있다는 거예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끝. 결합 순서 그다음 얘죠. 예문 언제나 적었어요. 절이 잘 안 먹는 아이가. 키는 어떻게 컸을까? 됐습니다. 됐죠? 차례 잡았고 그다음 절부사 보세요.